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로 몇 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뭐 카드 회사의 광고 멘트였는데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 여행이라든지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생활 주변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행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연구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LIG 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갑자기 그 여행업,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 연구하겠다 그래 놓으니까 저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여행업 하면 이제 여행, 호텔, 면세점, 카지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섹터별로 현재 주가, 뭐 업황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GKL과 파라다이스 그리고 국내 대표 호텔, 면세점인 호텔신라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GKL, 파라다이스, 호텔신라는 연초 대비 무려 각각 35%, 60%, 56% 상승을 했고요. 현재도 우상향하는 그림 보여주면서 아웃퍼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자연재해가 좀 많았죠. 패키지 성장 감소 우려 등으로 여행주는 조금 다소 우울한데요. 하나투어는 연초 대비 12.5% 상승에 그쳤고요. 모두투어는 22% 하락에 그쳤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네, 모두투어는 연초 대비. 하나투어는 12%에 그쳤다지만 12%는 뭐 양호한 것 같은데 모두투어는 제법 많이 빠졌네요. 자, 여행업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모든 전반의 산업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여행업체도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과연 이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오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많이 가냐, 그래서 중국이 화두인 것 같은데 조금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행업이 중국 내부에서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9월 출입국자 데이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것을 아웃바운드, 그리고 해외 관광객이 국내로 찾아오는 것을 인바운드로 명칭을 하는데요. 9월 달까지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면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양호한 수요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뭐 일단 아웃바운드는 원화 강세도 한몫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석, 수목금,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죠. 그래서 아웃바운드 굉장히 좋았고 인바운드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일본인은 1년째 역성장을 20% 이상씩 해주고 있지만 중국인이 연초 월별로 굉장히 50% 내지 80% 이상 성장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일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더 이상 중국 분들이 들어온다. 네, 중국인이 빠르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고요. 중국인 비중도 연초만 해도 총 그 인바운드 비중 대비 26%에 불과했는데 9월 달에는 무려 42%까지 확대되면서 일본이 역성장을 빠르게 메이크업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을 체크해 본다면 아직 10월 출입국자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웃바운드는 그 3일 개천절 그리고 9일 한글날로 휴일이 이틀이나 껴 있었기 때문에 원화 강세와 더불어서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바운드는 10월 1일부터 중국 여유법이 시행됐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패키지 여행 상품 단가가 평균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0% 인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좀 가격에 민감한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중국인 분들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는 일본인이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빠르게 메이크업 해주는 관객은 외국인들은 수요는 거의 다 중국인이고요. 아직까지 인바운드 중심은 중국인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여유법이 통과돼서 저가 여행 상품을 중국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오는 건 아니고 동남아시아도 많이 갈 텐데 똑같이 해당이 될 텐데 우리나라 인바운드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우리나라 여행업체는 뭐 크게 모두투어, 하나투어, 또 참 좋은 레저인가요?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있고 레드캡 투어 뭐 이렇게 있는데 영향을 받아요? 중국 사람들의 그 여행 규제법이 통과돼서 저가 여행을 규제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장 여행업체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총 매출, 실적에 기여하는 매출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총 매출액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인바운드 비중은 3% 미만이고요. 다만 그 아웃바운드를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다음에 넥스트 스토리라고 불리는 다음 시장 성장성이 인바운드였는데 약간 중국 여유법으로 조금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10월에 중국인들이 6,000명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나투어에서만 6,000명 정도를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상황까지 보면 고려를 해보면 3,000명 정도밖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그리고 다른 여행사들이
네. 영위하는 사업은 패키지 여행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패키지 여행 상품 단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감소가 있을 것을 보이고요. 반면에 뭐 다른 FIT 즉 자유여행 상품을 파는 여행사들은 별로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여행사들은 거의 다 패키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그쪽 업종의 인바운드 영향은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중국 여행객들의 감소를 우리가 실증적으로 그 통계적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그죠? 10월부터니까 네. 11월 돼야만 네, 맞습니다. 10월 출입국자 통계 네. 같은 게 나올 테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 하나는 우리나라 상장 그 여행 업체인 하나나 모두에서는 중국 쪽의 인바운드의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크게 데미지를 볼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사실 이 부분의 성장 스토리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네,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일 이슈였습니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중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오셔서 네. 뭐 저가 상품도 많이 하지만 또 이분들이 워낙 또 갬블링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돈도 크고. 네. 그래서 오히려 카지노 업체 뭐 이런 쪽은 저가 여행사하고는 또 관련이 없잖아요. 네, 전혀 이런 없습니다. 쪽의 성장세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거다 이런 그 전망들을 하는데 네. 그쪽은 어떤가요? 우선 카지노에 대한 영향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중국 여유법이 좀 부정적인 이슈로 좀 자리매김을 했었었는데 사실상 중국 여유법이랑은 전혀 무관한 업종이고요. 네. 카지노 업종 자체는 그 이유는 카지노에서 카지노 총매출액의 70% 그리고 80%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VIP 고객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네. 그 VIP 고객들의 대부분은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VIP 고객들은 그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콤프 네. 비용이라고 하죠. 호텔, 숙박, 식사 등을 모두 제공받고 오셔서 그 한국에서 그런 모든 비용을 부담을 받고 와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대줄 테니까 와서 그냥 네, 중국인 VIP는 전혀 돈을 쓸 게 없고요. 도박만 하고. 네, 근데 그 비용이 드는 거에 몇 배로 돈을 쓰는 분들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저희가 업체에서 콤프를 그 비용을 처리를 하고 중국인이 오면 VIP를 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상품, 패키지 상품이 가격이 인상이 돼서 입국자 수가 줄어들 거라다라는 그런 여유법 논리와는 전혀 무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중국 관광객이 줄는 거하고 입국 수가 주는 거하고 카지노 업계의 손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없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는데. 자, 카지노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쭤보면은 네. 일본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로 몰렸던 뭐 제주도나 서울 쪽으로 몰렸던 중국인 이 카지노 수요들이 일본으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 카지노를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업계 여론도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카지노 합법화에 대해서는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네. 관광 특수 효과를 노린 그 일본 카지노 합법화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하지만 합법화가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많기 때문에 첫 카지노 오픈은 빨라봤자 2019년 정도가 될 전망이고요. 네. 그래서 중국인 VIP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GKL과 파라다이스의 실적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일본 카지노 합법화가 된다고 해도 사실 중국과 일본은 사실 국제적으로 교류도 사실 저희가 더 우호적이고 저희와 한국이 둘 사이가 그렇죠. 별로 저희와 안 좋아요. 중국이 더 우호적이고 네, 서로 안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워낙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그렇게 중국인 VIP를 많이 뺏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 오히려 그 아시아 시장 내 카지노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야, 제 친구 한 명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문제가 됐던 서해 5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그 카지노를 만들어 갖고 네. 중국 사람들 많이 와서 카지노 하라 그러면 저 문제도 해결되고 소득도 높아지고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겠죠. 네. 예. 자, 그러면 뭐 여행이나 레저, 카지노 산업 쪽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 같은 것들 점검해 봤는데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리스크들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호재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먼저 중국 비자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7월 정부가 그 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그 중국 비자 규제 완화가 이제 가장 큰
그 목적이었는데요. 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GKL과 파라다이스가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지역, 북경이랑 상해죠. 네. 그런 지역의 호구자들을 대상으로 약간 그 복수 비자 확대라던가 발급 대상 요건을 완화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인 VIP를 기반으로 한 실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비자 유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그 비자라는 건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한테 주는 비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원래는 단수 비자를 받으려면 2년 동안 무려 4회 이상 와야지 복수 비자를 발급을 해줬었는데 네. 지금은 상해나 북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면 1회만 와도 복수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네. 있는 조건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상해나 북경만 하는 거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거의 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이긴 하지만 거의 네. 카지노가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네. 산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왔어요.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관련 업체들 이제 3분기 실적들이 조만간 발표될 텐데 우리 연구원님 미리 좀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여행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내 대표 여행주인 하나투어, 모조투어 모두 그 영업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도 불구하고요. 시장 기대치가 다소 너무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3분기가 워낙 뭐 추석 수목금 징검다리, 네. 원화도 워낙 강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 그리고 3분기 여러모로 좀 이슈가 많았죠. 그 제스트 항공 결항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라던가 그렇죠. 저희 여행사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네.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수증기가 8월 막판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본 상품들을 급하게 좀 저가 상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어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된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행사는 사상 최대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보다 좀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시장 기대치 부합 혹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GKL은 그 탑라인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비용단에서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VIP 고객들한테 쓰는 콤프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인건비 절감이라던가 많은 기타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 대비 큰 폭으로 상회를 할 것 같고요. 다만 파라다이스는 작년 3분기가 워낙 실적이 좋았던 기고 현상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GKL보다는 다소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얘기 나와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영종도에다 1조 이상 들여서 복합 레저타운 만든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 네. 그런 건 주가의 호재예요, 악재예요? 완전 호재입니다. 완전 호재. 네, 네. 그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가 마카오, 라스베가스, 싱가포르처럼 복합 리조트가 대세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복합 리조트 그 호텔 밑에 카지노를 이제 넣고 거의 카지노 수입을 창출시키는 그렇죠. 건데 예. 국내 최초로 그런 복합 리조트를 세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GKL 대비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인천 공항에서 3분 거리 남짓 되는 걸어가도 되네요. 네, 인천 영종도이기 때문에 거기다 모노레일도 이제 생길 전망이라서 인천공항에 들르는 모든 출입국자들이나 예. 그 잠깐 들어서 환승 여객분들까지 다 카지노나 환승할 때도 바로 카지노 한다. 그렇죠. 갈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아케이드 같은 쇼핑, 예. 카지노, 호텔, 그리고 공연장까지 설립이 그 마스터 플랜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완공이 되고 이 캐시플로우만 생긴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요즘 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게 청사진처럼 될지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연구원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업종 담당자시기도 하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광, 레저, 카지노 이 산업은 앞으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조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비중 확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시장을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가 종목들은 이러한 관광, 레저, 호텔,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로는 너무 그림이 뚜렷하고 중국인 입국자 수 성장 그리고 대체 휴일제 등 출국자 수도 너무 좋을 거기 때문에 여행, 카지노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 카지노 합법화나 다른 레저 세금 이슈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미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사도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사실 엔터 산업 얘기를 하면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이 한류, 그렇죠. 소녀시대, 네. 뭐 배용준 이런 분들 그 산업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한때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YG 엔터테인먼트나 SM이 조금 주춤하다가 최근에 SM 같은 건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두 회사들 주가는 어떻습니까? 작년 3분기였죠. 네. SM이라는 기업이 워낙 어느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네. 시장에서 약간 관심을 전혀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소 좀 담당 업종 연구원으로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픈 일인데 네. 지금 다시 재부각을 받고 있는 거는 아티스트 모멘텀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그 지난주였죠. 그 북경에서 국내 기획사 그리고 국내 가수 최초로 7만 명 정도 규모의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7만 명이면 월드컵 경기장 차고 남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5만 명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그 인기 많은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그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는 1.5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밖에 예. 수용 인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아주 먼 나라 아니지만 중국에서 7만 명을 목격했다는 거는 네. 분명히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이 그리고 성공이 거의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M 같은 경우는 엑소라는 아티스트 모멘텀이 상당합니다. 뉴페이스들이잖아요. 네, 뉴페이스들인데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8명이 한국인이고 4명이 중국인이에요. 중국 마케팅을 고려한 네, 거군요. 아예 중화권 타겟팅으로 만들어진 예.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번 북경 그 콘서트에서도 엑소 노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거의 한국 노래를 거의 다 따라 부를 만큼 인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YG 같은 경우는 11월에 싸이, 이제 국제가수 싸이님이죠. 싸이님이 이제 컴백을 하시고요. 그리고, 워낙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부재했었었는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신규 남성 그룹 아티스트가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YG 소속의. 네. 지금 YG가 지금 방송사에서 윈이라는 배틀 프로그램에 경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팀 A와 팀 B가 겨루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기는 팀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가장 엔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YG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내년 초에는 그 걸그룹 그리고 악동 뮤지션까지 이제 SBS에서 그 K-팝 스타로 유명해진 아티스트들인데 그렇죠. 이제 YG에서 곧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아티스트 라인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모멘텀과 중국 모멘텀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 하반기 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뭐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TV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 가족들끼리 TV 네. 보다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네, 생길 거잖아요. 슈스케도 그렇고 뭐 K-팝 스타도 그런데 저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뽑아만 주세요 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 앞에서 자기 장기를 이렇게 그 발휘하고 또 이 채택이 되면 기획사로 가고 거기까지는 그냥 무료잖아요.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그러면 그게 사실 자산인데 맞습니다. 자산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잡아두는 효과도 있고. 네.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컨텐츠 산업이라는 게 네. 제대로만 하면은 그렇죠. 정말 황금알을 넣는 사업이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싸이님께서 오신다 이런 말씀은 참 네. 인상 깊네요. 네. 한 번 더 싸이 열풍이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대충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업도 좀 연구를 해봤고 또 카지노 산업도 봤고 레저,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봤는데 우리 지연구원님께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길게 보고 이 종목만큼은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좀 보셨으면 하는 종목 한두 개 꼽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행주에서는요. 하나투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주가 82,000원 제시를 하고요. 예.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아웃바운드 업체인데요.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는 패키지 성장 다 했다. 젊은이들이 누가 패키지로 가겠냐. 저도 안 가고 싶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엮여가지고. 깃발 여행 이제 세대 끝났다. 사실 FIT로 호텔 찾고 뭐 좀 더 싸게 개별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 패키지 시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투어는
1일 패키지 여행사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FIT 자유여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하나프리닷컴이라는 FIT 새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률도 여행사 중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여행주를 평가할 때 가장 신뢰도 있게 보는 지표가 출국자 수 대비 MS, 마켓쉐어입니다. 마켓쉐어. 그래서 그 마켓쉐어도 모객수 대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빠른 MS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카지노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단기로는 GKL 그리고 장기로는 파라다이스 추천을 드리고요. 예. 파라다이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 성장성이 마스터 플랜 공개에 따라서 너무 확실하다, 너무 뚜렷하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보카 리조트를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GKL 같은 경우도 지금 보카 리조트에 대한 사업 개발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새 CEO 분이 지난 9월 달쯤에 취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새 CEO 취임에 따라서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림을 발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있으면 바로 타사 대비 디스카운트 받았던 디스카운트도 좀 해소가 네. 되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요. 단기로는 GKL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LIG 투자증권의 진해 연구원께서는요, 우리나라 여행업 중에서는 탑픽으로 하나투어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유여행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한 건데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전망을 주셨고요. 엔터주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영종도의 호재를 갖고 있는 파라다이스도 주목을 해야 되고 GKL도 지금 실적이 계속된다면 이 저평가를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